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후속 지원과 상담 복제 강의를 맡은 이명훈입니다. 예, 그 1월 고PD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월 1일 2월을 맞이하는 고PD가 되었습니다. 1월 달에 그 양평에서 진행했던 거 맞죠? 네, 양평에서 정말 그 새해를 맞이해서 가슴 뛴 그런 비전들 그리고 서로 동기부여됐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이번 달에도 또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강의를 제가 또 맡았어요. 그래서 강의 때문에 저는 밥도 잘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밥을 안 먹고 쉐이크를 먹었는데 아무튼 오늘 고PD 강의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저도 일조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후속 지원 상담 복제입니다. 성공의 8단계에서 이제 6번째, 7번째, 8번째 계단을 잘 올라야 되는데요. 8단계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끝마무리가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메모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8단계를 조금 분류를 해보면요. 1, 2, 3단계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 3, 4단계는 행동을 하는 단계이죠. 그리고 7번째, 8번째 단계는 점검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내가 한 단계 한 단계를 어떻게 정말 집중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잘 알고 있고 놓치지 않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계 하나를 스스로 예전에 점수를 매겨본 적이 있어요. 내가 꿈 목표가 몇 점이지? 결단이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몇 점이지? 그러면은 부족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해서 스스로 자가 점검도 하고 스폰서 사임이랑 같이 공유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6번째 단계 후속 지원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속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소비자 분들을 후속 지원할 때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가망 사업자 분들을 후속 지원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알고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2개의 풍선이라는 메시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일단 후속 지원이라는 거는요 영어로 팔로우업이래요. 근데 이건 이제 그 사전적 의미죠. 근데 우리한테 후속 지원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같이 사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나의 제품을 전달하는 이 소비자 후보 명단에게 첫 제안 이후에 재접촉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강요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정보 제공을 하고 그가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해서 이 정보를 그냥 치하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안 할 수 있게끔 올바른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선택을 돕는 겁니다. 굉장히 선의적인 그런 행동이죠. 그럼 후속 지원이 왜 중요한가?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초대를 했어요. 센터에. 아니면 제품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 당일날 사업을 해보겠다. 제품을 먹어보겠다 해요. 그러면은 좋다.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쁘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이 미팅에 와봐라. 아니면 일주일 뒤에 내가 제품 전달해줄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제품 먹겠다고 한 분들도 그럼 제품 떨어질 때쯤 내가 갖다 줄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작심을 하면 며칠 가죠? 예. 그
그 사람이 결정을 한 게요, 3일 뒤에는 희미해진대요. 나의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72시간 내로 가급적이면 어떠한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자주 만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작심삼일 호르몬, 코티솔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한테 누구나 존재하기 때문에 후속 지원을 초반에는 일주일에 최소 2번, 권장하는 건 3번 이상 이렇게 소비자든 가망사업자든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이유인데요. 저는 이거를 견물생심이 아니라 견인생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자꾸 사람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후속 지원 자체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목표도 있지만 관계를 쌓는 목표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람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100% 감정적인 동물이고요. 논리는 논리로 깨지지만 관계는 쉽게 깨지기가 어려워요. 저 그거를 과거에 영업을 할 때 많이 느꼈는데요. 아무리 안 좋은 상품도 우리 사촌이 보험 가입을 해놓은 상품이면 해약을 못하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해약해야지 맞는 건데 관계가 걸려있는 거죠. 사람은 논리적인 것 같지만 논리는 또 다른 논리로 깨지는데 관계는 쉽게 안 깨지더라. 후속 지원은 나와의 관계를 두터이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후속 지원의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인 이유인데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런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첫 강의에 정말 속된 말로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비전을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정말 이 자리에 한 300여 분이 계신데 300분의 1이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준비되어 있는 리더 또는 이런 것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만났지만요. 대부분 처음에는 그냥 관계 때문에 와서 선입견과 편견에 휩싸여서 제대로 결단을 하지 못하고 결심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자주 만나서 또 자주 초대하고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제 결심을 하게 될 확률이 높죠. 보통 7번째 만남 정도 돼야 제품을 먹거나 사업에 결심을 한다라고 합니다. 소비자 후속 지원의 팁인데요. 후속 지원은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품을 드시는 분들한테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나는 약속을 안 해도 소비자는 최소한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치보다 내가 못 해주고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실망을 할 것이고, 내가 그 약속 이상의 것을 해주면 만족을 하고 소개를 해주겠죠. 그리고 첫 제품은 가급적 택배가 아닌 직접 전달. 여기서 효율성과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의 본질에 갈등이 생겨버리는데요. 분명히 우리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첫 제품 택배로 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72시간 안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만나야 되잖아요. 가급적 처음 제품은 내가 받아서 직접 설명을 해주면서 아니면은 차 한잔 마시면서 전달을 해주고 다시 한번 같이 부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 한 명 뒤에는 250명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명을 250명처럼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대하시면 그분들이 직접 사업을 하시거나 소개를 하시거나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30일 골든타임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 소비자분들 이렇게 제품이 들어간 분들 이렇게 그 데이터를 내보니까 재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꾸준히 재구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재구매를 한 번이라도 안 한 분들은 그
그 이후에도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재구매를 하는 것과 재구매를 하지 않는 것과의 결정적인 이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제품 들어가고 나서 처음 30일입니다. 왜냐면 이때 되게 어떤 걸 하죠? 처음 30일에 제품을 다 먹을지 안 먹을지 실제 제품 소비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도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체험 사례도 처음 30일 안에 감동이 나와요. 그래서 30개월 이상 노력을 해서 고객 관리할 바에야 처음 30일에 집중을 해서 차라리 마니아 소비자로 정말 그 연결을 시켜내는 거죠. 처음 30일에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시기고요. 사례가 나오는 기간, 그리고 소개가 나오는 기간. 근데 처음 30일을 놓치면 그분은 제품이 끝날 때쯤에 내가 전화를 하면 뭐라고 하죠? 그분은 제품 아직 남았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10일 뒤에 또 전화하잖아요. 또 남았다고요. 그게 속된 말로 뭐냐면은 당신이 관리 안 해줘가지고 그냥 별로 나 이 제품에 대해서 같이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30일 안에 3회 이상 미팅을 하고 센터 초대에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30일 안에 7번 이상은 한번 만나보자. 정말 이분은 마니아 소비자고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제품 정보 카톡방에 초대를 해보자.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제품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고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제품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초기 사업자의 경우에는 스폰서 사장님이랑 2대1 미팅을 주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 주 2회 이상 제품 체험 및 특이사항은 없는지 먼 거리면 전화로도 그나마 커버가 돼요. 근데 가까우면 만나서 체크를 해주시면 우리 30일만 딱 노력하면 이분이 알아서 주문하고 알아서 소개하고 이제 나중에 센터도 오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STP는 단순 소비자를 만들지만요. 그리고 관계 때문에 단순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30일 정도, 초반에 한 30일에서 한 60일 정도만 집중해서 관리를 하면 마니아 소비자가 만들어져서 우리의 자산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망사업자 후속 지원을 할 때는 사냥꾼의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농사꾼의 마음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냥꾼의 마음은 뭐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그리고 한 명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타이밍과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꾸준히 나는 내 할 일하고 당신은 언젠가 타이밍이 있을 거야 하면서 정말 마음을 비우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후속 지원을 하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재 미팅을 하는 거. 초대 또는 미팅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진짜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한데요. 시간이 없다라는 게 진짜 시간이 없는 게 아닐 수가 있고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닐 수가 있고, 특히나 와이프랑 상담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와이프분은 오히려 찬성하는 마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이 진짜 거절이고 가짜 거절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최대한 헤아려 보면 그 진짜 목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100% 승부 보려고 하는 것보다 꾸준히 나의 마음으로 정말 운 좋게 한두 번 미팅으로 결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제대로 검토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음을 인식해준다. 이 말이 뭐냐면 그분이 한두 번 정도 들어보고 나서 이걸 안 한다라고 할 때 그분은 메나테크를 제대로 알까요? 모르죠. 그럼 저는 오히려 이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알지 않은 단계가 아니었지만 적어도 7번에서 10번 정도 들어보니까 이거
확실히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한두 번 들어보고 그냥 결정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5번에서 7번 정도만 들어보자. 제대로 알아보고 나서 안 하면은 서로 덜 찝찝한데, 알아보기 이전에 안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찝찝하지 않을 거냐. 알아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MBA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소비자로 계실지, 마니아 소비자로 계실지, 뭐 사업을 하실지 그때 결정하세요 하면은 거기에는 거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한 만남, 그리고 단체 카톡방에서 정말 스스로 설득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카톡방 초대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메시지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메신저가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해보세요. 나는 잘 몰라. 나는 잘 몰라. 질문 들어왔는데 딱 모르면 나는 잘 몰라. 근데 난 분명히 이거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설명이 안 되지만 내가 시간 잡아줄게. 아니면은 초대할 테니까 그때 와봐. 이렇게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 가슴 뛰는 열정과 설렘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를 봤을 때 타이타닉에 대한 감동을 설명해요? 시나리오를 다 읽어줘요? 예, 감동을 설명을 해줘요. 안 보면 후회한다. 딱 이렇게 한마디면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후속 지원 정리를 해보면요, 설득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2개의 풍선이 항상 본인한테 기준에 있대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의 풍선은 대가 지불에 대한 풍선이고요, 어렵다라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낯설점, 누구나 그래요. 근데 또 하나의 풍선은 뭐냐면 혜택에 대한 풍선이에요. 그리고 즐거움에 대한 풍선, 자신감에 대한 풍선, 그리고 익숙함, 친숙함에 대한 풍선이에요. 오늘 이후에 밖에 나가시면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제안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제안을 받으실 때 반드시 머릿속에 이 2가지 풍선을 두고 잴 거예요. 나한테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내가 정말 괜찮은 선택인가? 내가 이 제품을 먹으면 내가 내는 돈보다 괜찮은가?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대가 지불 금액에 대한 이거를 줄일 수는 없는 거죠. PD를 가는데 대가 지불을 피하는 방법이 없고요, 엠브로터스를 먹는데 돈을 안 내고 먹는 방법은 없잖아요. 내 돈을 결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혜택에 대한 가치를 계속 풍선을 키워주고요, 사업을 염두에 두시고 계신 분들은 즐거움, 자신감, 그리고 계속 친숙해지면요, 이분은 나중에 혜택 풍선이 커지기 때문에 대가 지불보다 내가 얻는 게 더 크기 때문에 행동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죠. 그래서 어떤 풍선을 키울 것인가, 이거는 나 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동을 할 때요, 반드시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대가 지불에 대비 혜택이 크면 움직인다. 저희 배주환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500만 원 줄 테니까 부산 걸어갔다 오세요. 시기는 언제든 상관없어요. 이러면 갈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국토대장정급인데. 근데 언제든 다녀오기만 하시면 평생 매월 500만 원 따박따박 드릴게요 하면은 힘든 건 똑같은데 혜택이 커진 거잖아요. 누구나 간다라는 거죠. 어려워 보이는 것도 함께하면 쉽고, 성취감을 맛보면 즐거움과 자신감이 커진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은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은 두려움을 밀어낸다. 이런 것들이 꾸준한 후속 지원을 통해서 이 가망사업자의 꿈의 풍선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친숙한 관계나 익숙한 모든 환경은 최초에는 낯설었어요. 우리가 메나테크를 언제부터 익숙했어요? 계속 오다 보니까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후속 지원이라는 거는 대가지불 풍선보다는 혜택 풍선, 즐거운 풍선을 꾸준히 늘려주는 거고요. 제가 또 다르게 정리를 하면 STP 이후에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맨하테크 솔루션과 매칭시켜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개팅.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건강한데 정말 본인이 열정을 다해서 정말 열정을 쏟을 만한 일을 찾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가 원하는 거를 매칭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짜맞추기로 하면 보이시나요? 후속 지원. 네, 이렇게 기억하기 쉬우시고 후속 지원은 여기까지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상담인데요. 정말 또 중요한 차트가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상담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요령, 그리고 왜 사업 성장과 상담이 비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중요한 부분은요, 누구나 다 이제 상담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없으면 아무리 행동을 열심히 해도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또 점검이 안 되면 또 다시 수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인데, 연간 계획, 월간 계획, 그리고 주간 계획, 일일 계획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점검이 빠진 계획은 계획과 행동은 발전이 된다. 당연한 얘기들이죠. 네. 테이블 위에 맵을 그려놓고 스폰서 사장님과 바둑 두듯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색칠하며 의논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배주원 사장님이랑 점심을 먹고 상담을 했는데, 그때 제가 배주원 사장님한테 여쭤본 질문이 그게요. 2020년에는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사업을 해나가야 될까요? 하는데 배주원 사장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씀을 딱 올해 전략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되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언제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 어떤 걸 집중하고 나중에는 어떤 걸 집중해야 되는지 큰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리는 게, 꼭 어떤 성과가 나오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걸 떠나서 자주 차를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맵을 펼쳐놓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새로운 관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주 습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반드시 스폰서 사장님이 대부분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너무나 많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자주 물어보자는 거죠. 상담시 요령인데요. 업라인 중에 시스템 스폰서 사장님이랑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나의 스폰서 사장님들 중에 나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사장님도 계실 것이고, 또 가끔 왔다 갔다 그냥 얼굴 보기 힘든 사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스폰서 사장님인데 누구랑 상담을 하시냐면, 나보다 더 결과를 내고 시스템 안에 있는 사장님이랑 상담을 하셔야 내가 온전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지, 시스템 밖에 있고 그리고 나를 상담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스폰서 손을 잡고 계속 소통을 하다 보면 정신 차려 보면은 엄한 데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가이드 스폰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상담은 정기적인 시간은 반드시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월 초, 월 1회가 됐든 월 초 그리고 월 이제 중순 해가지고 중간 점검이 됐든,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정기 상담은 주 2회로 첫째 주 시작할 때나 아니면 이제 월말 이제 한 달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무렵에 한 번, 그리고 중간 점검할 때 한 번 이렇게 정기 상담을 해놓으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상담 말고도 수시로 상담을 꾸준히 전화나 만남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통보하지 말고 반드시 상담하자. 그럼 통보는 뭐고 상담은 뭐냐? 내가 결정해놓고 얘기하는 거는 통보죠. 근데 결정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는 거는 상담이죠. 그래서 공유나 상담을 할까 말까 하는 거는 무조건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확신이 드는 거는 대부분 내가 확실히 아는 거고, 내가 애매하다라는 거는 내가 100% 모르고 있는 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물어보러 가시는 게 좋죠. 사업 성장은 얼마나 스폰서와 자주 긴밀하게 상담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알아주길 바라기보다는 먼저 소통하자. 먼저 요청하고 소통하자. 그리고 알아주겠지? 나 힘들어도 안 힘든 척, 그리고 안 힘들어도 힘든 척, 막 이렇게 그 가족을 할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맞춰보세요, 막 이렇게. 성격이 조금 안 좋으신 스폰서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만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 에너지가 다운돼서 충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시 유령에 대해서 매월 초가 되면 업라인 사장님이랑 상담을 하는데요. 다이어리에 지난달 맵이랑 실적 현황 그리고 주간 스케줄 있잖아요. 그거를 지참을 하시고요. 그리고 신규 회원 가입이 누가 됐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달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그리고 우선순위 명단 공유, 그리고 후원 요청을 할 명단도 미리 공유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서 상담을 하면 상담인데 이게 없으면 뭐예요? 상담이에요? 수다예요? 네, 수다예요. 그리고 수시 상담할 때는요, 사업 초기에는 내가 사업을 결단했다 그러면은 100일 딱 마음 먹어보시면 굉장히 습관 들으시는데도 좋으시고, 초반에 크게 탈이 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100일은 내가 매일매일 스폰서사님이랑 소통하겠다, 통화하겠다, 내가 하루 있었던 일을 공유해주겠다. 아무 일 없었어도 아무 일 없었다고 그냥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할 때도 처음에는 한 20명, 30명 정도는 스폰서사님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의 소통의 통로가 상담이거든요. 근데 상담이 끊기면 소통의 통로가 끊어지고 에너지도 충전이 안 되고 내가 사업의 확률도 떨어져요. 안 될 때일수록 더욱 상담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안 될 때일수록 내가 이 슬럼프를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슬럼프에 이미 빠졌다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안 해서일 확률보다는 내가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빼고 어떤 데에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지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는요. 그럴 때일수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성장을 같이 고민해라고 도모를 해야죠. 그래서 월간 사업계획에 이렇게 명단도 쓰고, 이걸 가지고 매월 초 또는 월말 때 미리 마감하시고 만나시는 겁니다. 상담 횟수와 사업 성장이 비례하는 이유, 굳이 따져보자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나는 지금 ED인데 실버 ED, 골드 ED를 해야 된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노력해서는 ED밖에 될 수 없죠. 기껏 해봤자 ED 한두 명 복제밖에 안 되는데, 내가 실버 ED, 골드 ED를 가려면 내가 어디에 노력을 해야 될지 원인의 값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프로세스를 꾸준히 점검하고 소통하고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주 어울리는 5명의 평균의 합의 에너지가, 평균의 합의 이 파스처가 나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파트너분들이랑 이렇게 늘상 소통하시고 늘상 상담하시고 하시는데 스폰서 사장님이랑 상담 요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은
자주 어울리는 5명이 누구예요? 본인보다 직급이 낮은 파트너, 본인보다 에너지가 조금 부족한 파트너. 물론 내가 뭔가 리더가 된 것 같고 내가 필요한 사람 같고 다 감사하다고 하니까 좋을 수는 있지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의 평균의 합에 내 직급이 멈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분들이랑 어울리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자주 스폰서사님이랑 같이 자주 어울리고 소통도 하고 생각을 갖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상담은 파트너 사장님이 스폰서 사장님한테 먼저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방향을 위로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성공을 어쩌면 부모님 그 이상으로 더 바라는 사람이 스폰서 사장님이잖아요. 나를 얼마나 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그만큼 협력자가 많아질수록 내 사업 성장이 빨라진다는 거죠. 예, 이제 8단계 복제입니다. 이제 1단계 꿈과 목표, 2단계 결단, 명단 작성 쭉쭉쭉 하는데 이 복제가 없으면 사실은 방문 판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업의 핵심, 꽃은 바로 복제에 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아주 교과서적으로 읽히는 책입니다. 세일즈에서 성공의 열쇠는 판매 능력이래요. 근데 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의 열쇠는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제품의 판매가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이다. 판매 및 서비스 활동을 펼치고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모든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 목표인 거지 많이 파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죠. 복제의 목적은요, 시간의 자유, 재정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복제를 잘 하고 잘 시켰을 때 우리한테 얻어지는 혜택은 시간의 자유, 재정의 자유인데 똑같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도 복제의 이 핵심 키를 놓치면요, 이 안에서 시간의 자유, 재정의 자유가 없이 이 안에서 네트워크 영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달에 했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네. 결과는 거북이가 이겼죠. 어떻게 이겼어요? 네, 토끼가 너무 방심을 했죠. 그리고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토끼는 이를 갈면서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나무 밑에서 잤을까? 그 과일을 왜 배부르게 먹어서 피곤함이 왔을까? 내가 더 빨랐는데. 그래서 다시 거북이를 만난 거예요. 거북이를 부활을 해가지고 만나서 이번에는 다시 경주를 하자. 근데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너보다 잘할 수 있었는데 대신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메나테크라는 게 요즘 뜨고 있는데 메나테크 사업을 한번 경주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즘 메나테크에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OSP 전달하는 걸 우리 경쟁 한번 해보자. 왜냐면 발빠른 토끼는 본인이 이길 줄 알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역사를 뒤엎기 위해서 게임을 제안을 한 거죠. 토끼는 1주차에 발이 빠르기 때문에 10명을 전달했습니다. 거북이는 발이 느리죠. 토끼의 전략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이건 안 되는데 토끼의 판매 능력은 내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대신 한 명한테 전달하고요, 그 한 명을 일주일 동안 복제시키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학습시키고 복제를 시키는 전략으로 간 거예요. 첫 주차에 10분의 1이죠. 결과가. 본인까지 2명 먹은 거예요. 토끼가 2주차에 20명. 한 명씩 전달돼서 4명이 됐죠. 3주차에 30명.
8명이었죠. 4주차에 이건 뭐 거의 토끼가 자만 또 했을 것 같아요. 5주차에 50명, 거북이는 32명. 이제 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6주차에 거북이가 또 역전을 한 거예요. 판매 능력이 훨씬 좋은 것도 아니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닌데 한 명한테 전달하고 그 한 명한테 누군가에게 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시스템을 탑재를 시켰을 뿐인데 그렇게 복제가 된 거예요. 토끼가 열이 받은 거예요. 이래선 안 되겠다. 20명한테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70명이 아니라 80명이 된 거죠. 토끼는 128명 전달됐어요. 토끼는 어디로 갔어요? 병원 갔죠.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근데 거북이는 어디로 갔어요? 맨 처음 전달한 사람이랑 마카오를 떠납니다. 하와이. 근데 더 놀라운 건 하와이를 갔는데, 마카오 하와이를 갔는데 그 다음 달에 본인이 빠졌는데 몇 개 전달됐어요? 본인과 그 최초 한 명 빠졌는데 252명이 전달된 거예요. 본인이 빠졌는데도 계속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토끼가 되고 싶으세요? 거북이가 되고 싶으세요? 거북이. 네.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시스템을 복제하고 탑재시키면 충분히 이 거북이가 될 수 있고요. 토끼와 같은 분들도 시스템을 탑재하면 빠른 거북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이 아니라 우리는 권리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교육시키고 복제시켜서 레버리지의 힘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 있는데 낚시꾼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한 낚시꾼이 있었어요. 고기를 엄청 잘 잡는 거예요. 주변에서 부러워한 거죠. 나도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정말 잇고 싶다. 근데 배운 거죠. 배웠는데 이 낚시 초보자는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기술도 없고 노련하지도 않고 고기가 잘 안 잡히니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낚시꾼이 어떻게 하면 내가 10마리, 20마리, 30마리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요. 내가 평균적으로 한 10마리 잡을 수 있는 노하우는 내가 습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10마리 정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복제시킵니다.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로열티로 10마리당 1마리를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죠. 딱 10마리 정도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게끔. 그 10명이면 하루에 몇 마리예요? 앉아서 10마리 버는 거죠. 근데 100명이면 몇 마리예요? 하루에? 100마리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30마리, 50마리, 100마리 잡는 정말 강태공 같은 사람이 아니라요. 누구나 10마리 정도 잡을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전달할 수 있는 10명에서 20명 정도 소비자를 관리하고 하는 방법을 파트너분들한테 복제해 나가는 능력이죠. 네. 그럼 무엇을 복제를 해야 되냐? 메나테크 사업은 이 시스템을 복제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스템은 사업가의 자세, 그리고 고기법, 성공의 8단계 이 세 가지 축으로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시스템은 운영되어지고 있죠. 아까 고기법은 이명진 사장님의 강의로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공의 8단계 이 한 계단 한 계단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단 하나당 중요한 게 뭔지 내가 반드시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뭔지 내가 제대로 알았다면 그대로 행하시기만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만남과 초청이 잘 안 된다. 그럼 어딜 들여다봐야 돼요? 명단 작성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명단 작성할 에너지가 안 나온다. 그럼 뭘 들여다봐야 돼요? 결단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안 선다. 어딜 들여다봐야 돼요? 꿈 목표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꿈 목표는 우리 심장과 같습니다. 전신으로 에너지, 이 피를 쏴주는 그런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가의 자세인데요. 사업가의 자세에서는 핵심은 복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믿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제는요, 엄연히 말하면 복제는 시키는 게 아니라 복제는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